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3월 24일 오후 1시 9분 현재 보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봉이고요. 비트는 86.6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 잡아둔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지받고 오르면서 4.5%가 넘는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구간에 들어서기 시작한 비트가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상 흐름을 각종 지표들과 그리고 파동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유용하게 쓰고 있는 RSI 지표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실전에 활용하실 수 있는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RSI 지표상 다이버전스가 떴다라는 신호를 알려주는 소스코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 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해당 코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신청하셔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업로드된 이후에 나오는 차트의 움직임과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차트 흐름 간단하게 복귀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향후 흐름을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 시간 프레임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중하순에 들어온 만큼 현재 비트코인 차트의 흐름을 중간 점검 해보도록 하겠고요. 몇 개 지표들도 같이 켜서 보면서 현재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시간봉으로 지난 흐름 먼저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레이 돌려서 보면 지난 영상 찍을 때 이 당시였죠. 잡아둔 이 파란색 저항 여기서 정확하게 아래로 빼기 시작하면서 저항 리테스트 한 번, 두 번 하고 아래로 뺄 때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지금보다 아래로 빠지더라도 노란색 네모박스 83.5에서 83K 중요하다. 근거로는 VRVP 지표상 그리고 시간봉, 일봉상 이평이 중첩되는 등 많은 근거들이 작용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여기를 지켜야 상승 관점 계속 끌고 갈 수 있다 라는 말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후 주말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빠졌을 때 노란색 네모박스 여기서 정확하게 지지받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오르면서 위쪽에 84.5K에서 저항 한두 번 더 받다가 결국 돌파하고 올라주면서 보시면 여기서는 저항으로 작용하던 84.5K가 여기서는 지지로 작용한 걸 보실 수 있겠죠. 이후에 쭉 상승하면서 현재는 잡아둔 파란색 저항 구간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1차로 그리고 여기서 2차로 추가 매수를 진행했고요. 제가 이 구간 정말 중요하다고 노란색 네모박스 구간 지지로서 중요한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상승을 쭉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은 달리하면 여기를 지킨다면 상승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만약에 여기서 롱 매수 진입 못하셨더라도 다음 저항인 여기를 뚫고 올렸을 때 84.5K를 뚫고 올렸을 때 여기서는 확실히 매수를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확인 매매가 가능했던 자리라는 뜻이고 이후에 크게 잘 올라주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구간입니다. 제가 아침에 남겨드린 텔레그램 보시면 이 봉 만들어지고 있을 때 올려드린 텔레그램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노란색 네모박스 지지에서 잘 받고 상승 나오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파란색 이 주요 저항이라고 말씀드린 이 구간 86.5에서 86.8K입니다. 여기를 넘어서 안착해 주느냐 아니면 이 부근 어디에서 저항 맞고 빠지느냐에 따라서 큰 상승과 큰 단위 하락으로 갈릴 거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구간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봐야 할 건 흰색 네모박스 85K 여기 지키면서 파란색 구간 86.8K 여기 위에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캔들. 여기 위에서 캔들이 다음 4시간봉 지금 2시니까 오후 5시에 마감하는 4시간봉이 86.8K 위에서 마감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자리한 초록색 구간 여기 초록색 선 보이시죠? 이 구간이 최종적인 하락 추세 저항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다. 여기를 뚫어낼 만큼 시장의 힘이 받쳐줄지가 관건이다. 이 초록색 저항이 어디냐면
12시간 봉으로 보셨을 때 지금 109.9K에 형성되어 있는 최고점 부분 있죠. 여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하락 추세의 저항이 작용하는 구간이고 캔들의 저점이 아래로 쭉 빠지고 있는 저점 하락 추세도 중첩되면서 자리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 초 1월 20일에 있었던 트럼프 취임식을 기점으로 해서 비트는 이후 내리 하락하고 있는데 즉 2달간의 이 하락 추세를 이어오던 영향권에서 이제 벗어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구간에 다다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이 추세 영향권 안에서 해당 저항선에 닿을 때마다 크게 하락하곤 했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이 추세 저항에서 아래로 빠졌고 여기서도 추세 저항 맞고 아래로 쭉 빼면서 저점을 계속 낮춰갔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여기서 만약에 저항을 뚫어내지 못하고 아래로 빠진다면 텔레그램에도 미리 말씀드렸듯이 큰 단위 하락, 70K 때 저점 갱신으로 갈 수 있는 이전 저점 갱신하러 내려갈 수 있는 큰 단위 하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여기를 뚫어 올린다. 그 말은 1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해 들어서 쭉 하락하기만 하던 큰 추세를 벗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후에는 좋은 상승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겠죠. 저는 일단 비트가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난다면 1차로 90.8에서 92.5K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좀 더 상승한다면 이전에 하락 추세에서 주요 지지로 작용했던 구간 95K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5K는 지금 구간만큼 추가 상승이나 반등에 있어서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95K 위쪽 가격대를 논하는 건 조금 이른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점의 결론을 정리하면 만약 비트가 지금의 중요한 저항 구간 여기를 넘어서면 이 디테일한 가격대는 영상 마무리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를 넘어서면 약간 빠지더라도 결국 추가 상승이 나올 텐데 현재로서 그 1차 목표가는 95K 라고 정리를 하겠고 만약 여기서 저항선을 뚫어내지 못하고 이전처럼 아래로 이렇게 빠져버린다면 현재 형성되어 있는 저점 76.5K인데요. 이 부분까지 빠질 것을 열어두고 시장 봐야 한다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4시간 봉으로 돌아와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강력한 저항 구간을 뚫어낼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동상 보시면 저는 여기서부터 ABC 이후 저점 갱신한 하락 조정을 ABC 그리고 지금은 1, 2, 3, 4 이렇게 전체 큰 ABC 조정 파동을 C파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 이 C파 안에서 지금까지 나온 파동을 카운팅해보면 여기서 1파 그리고 2파가 이렇게 러닝 플랫으로 나왔을 가능성 혹은 이렇게 플랫 조정으로 나왔을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가 C-2파의 종결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라가는 파동은 C-3파의 흐름이겠죠.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파동상 3파의 특징은 5개 파동 중에서 가장 길고 강력하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 길고 강력하게 올라가니까 다른 1파나 5파 상승 파동에서 1파나 5파가 뚫지 못하는 구간을 3파는 뚫을 수가 있는 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전에 돌파하는데 실패했던 이 두 구간을 뚫어 올린 이 파동에서 C-3파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말 사이에 조정받을 때도 반드시 지켜줘야 했던 이 구간, 노란색 네모박스 구간 잘 지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캔들 모양을 보면 양봉 캔들이 연속해서 좋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죠. 힘이 좋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시작한 C-3파의 1파가 먼저 진행이 됐고 이번 주말 사이에 C-3파 안에 2파가 나왔고 이제 C-3파 안에 3파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C-3파 안의 3파 안의 3파가 되겠죠. 이게 약간 복잡한데 결국 파동상으로 가장 강력하고 길게 올릴 수 있는 파동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맞고 빠지더라도 여기서 C-3파 안의 3파 안의 4파를 만들고 5파를 만들러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뚫어 올리고 전체 파동에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제가 가장 중심에 두고 보고 있는 주 시나리오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예상한 대로 이 파동상 시나리오대로 잘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저항을 충분히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동을 봤으니 이번에는 지표들을 참고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일봉상 캔들의 저점은 아래로 더 빠졌는데
RSI의 저점은 빠지지 않고 위쪽에 머무르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된 뒤로 나오는 상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진 기간만큼 향후 추세가 지속된다라는 말씀을 일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캔들은 계속해서 고점을 올리고 있는데 RSI는 고점을 내리고 있죠. 하락 다이버전스가 포착되고 난 뒤에 비트가 며칠간 쭉 하락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을 보면 다이버전스가 한 달하고도 일주일에 걸쳐서 만들어졌고, 이후 하락은 12월 17일부터 저점을 찍은 1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이어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캔들의 고점은 아직 갱신되지 못했는데, 더 높아지지 못했는데 RSI의 고점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죠. 하락 다이버전스 발견되고 난 뒤에 비트는 크게 하락했는데, 이때 당시에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던 소요 기간이 18일이었고 이후 하락하면서 최저점을 찍을 때까지 걸린 기간 또한 18일입니다. 결국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는 기간과 이후 추세가 진행되는 기간은 얼추 비슷하게 진행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질 때까지 걸린 기간이 14일입니다. 약 2주 정도 되고요. 오늘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관찰된 후에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지 13일이 되는 날이고요. 그러면 최소 하루 정도는 더 좋은 상승의 흐름을 보일 수 있겠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이후에는 이렇게 쭉 상승했으니까 약간 횡보하거나 조정 오는 흐름이 있더라도 중요한 저항을 뚫어냈기 때문에 이후에는 추가적인 다이버전스가 관찰되지 않는 한은 기존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캔들과 RSI 지표 간의 괴리를 활용한 실전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이버전스를 직접 찾아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매수해야 할 타점은 초록색, 매도해야 할 타점은 빨간색으로 나타내주면서 RSI 다이버전스 신호 미리 알려주는 해당 소스코드, 마찬가지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는 방법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MACD 지표를 보겠습니다. 주봉상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이 지표상의 히스토그램이 아래로 많이 빠져 있다, 거의 최저로 빠져 있는 것 같다, 일전에 하락하던 때와 비교해 봐서도 지금 히스토그램이 빠진 수준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더 빠지기보단 반등이 나와줄 때가 된 것 같다 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보시면 확실히 히스토그램이 작아지기 시작한 걸 알 수가 있고, 빨간색에서 분홍색으로 색이 옅어지는 히스토그램이 출현하고 나면 이후에 계속해서 음의 히스토그램이 작아졌던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이번에도 히스토그램이 꾸준히 이렇게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주봉상 스토캐스틱을 볼 텐데, 지표 역시 이전의 하락 추세와 비교해 봤을 때도 거의 최하 수준에 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닥을 찍으면 보통은 그럴듯한 반등을 이어가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괜찮은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MACD와 스토캐스틱이 바닥권에 진입한 것, 그리고 RSI 지표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관찰되고 있는 것, 그 외에도 저는 캔들의 움직임상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일정을 보더라도 비트가 잘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먼저 캔들 움직임을 보시면 이번 주 아니고 지지난주 CME 갭이 86.7K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CME 갭은 채우러 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단순히 채우러 왔다가 아래로 쭉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보시면 약 2주 정도 채우지 못했던 이 CME 갭을 지난주에 이렇게 채워줬습니다. 단순히 CME 갭을 채우러 온 움직임이라면 이제 빠져야 되는데, 제가 잡아드린 지지 구간에서 잘 반등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돌파해서 올라가주고 있죠. 그만큼 시장의 힘이 잘 받쳐주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고, 그에 더해서 경제 일정을 보면 한동안 시장에 크게 자극을 줄 만한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CPI, PPI 모두 다 발표가 끝났고, 금리 결정도 지난주 20일에 됐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이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다음 금리 발표는 5월 8일에 있게 되고 4월에는 금리 발표 일정이 없어요. 시장이 크게 눈치 볼 만한 경제 일정은 당분간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 다만 이번 주에 있을 PCE 결과 발표만 유의해서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원 소비지출 물가 지수인데, 이 PCE 지표가 앞으로의 금리 결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표라서 이것만 잘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4월 2일부터 시행될 거라 예정된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 이 정책이 유예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차트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상황도
좋은 반등 이어갈 수 있는 여지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단기간 비트가 좀 더 상승하는 흐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중기적으로는 비트가 이 저항선을 뚫고 오르더라도 결국 다시 한번 하락 움직임 보일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여기서 A, B, C 이렇게 조정파동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결국 이 조정파동이 마무리되고 5개 파동으로 한 차례 더 하락 파동이 나와야 진짜 조정이 끝났을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파동이 어디까지 빠질지 이전 저점을 갱신하고 내려갈지 혹은 저점 갱신하지 않고 위쪽 어딘가에서 절단 형태로 나오고 바로 임펄스로 올릴지 그건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크게 주봉으로 봐서 지금 시점의 캔들이 이전 과거 차트에서 이런 구간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가 한 번 더 빼고 이렇게 쭉 오르는 여기처럼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나 여기처럼 23년도 8월부터 9월까지의 차트인데요. 큰 봉으로 아래로 쫙 뺐다가 말아 올려준 뒤에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후 크게 상승. 그리고 2021년도 5월부터 7월까지 해당 주봉 차트 보시면 여기도 크게 아래로 쭉 뺐다가 최대 43% 정도 말아 올리면서 그럴듯한 반등 나와주고 하지만 다시 빼고 이 아래에서 올랐다 뺐다 하면서 여기서 저점 다지고 한 번 더 고점 경신. 지금도 이렇게 오르더라도 다시 빠지면서 이 70K대 후반에서 저점 다지지 않을까. 근거는 이 평들의 모양에서 찾았는데 주봉상 10선과 20선이 데드크로스가 난 상태입니다. 여기서 10선과 20선이 데드크로스가 난 뒤에 캔들이 움직인 모양을 보면 이렇게 올랐다가 쭉 빼고 이후에 큰 상승 이어간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도 데드크로스가 난 뒤에 쭉 상승했다가 약간 빼고 상승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 구간이 지금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10선과 20선이 데드크로스가 난 뒤에 캔들과 이 편 간의 이격이 꽤 됩니다. 그 사이에 5선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빠져주고 있는 것도 비슷하고 초록색으로 보이는 60선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후 캔들이 이때 당시처럼 초록색으로 보이는 60선과 주황색으로 보이는 10선 이 사이에서 오르고 빠지면서 아래쪽에서 지지를 다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정리하면 주봉 이평상으로도 그렇고 모양으로도 그렇고 다시 한 번 더 빠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92K까지는 열어둔 상태에서 시장 보는 것이 가능성 높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 분석의 마지막 순서로 월 기준에서 현재 비트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3월 초에 이번 달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새 가격대가 있죠. 84.5K 주변 그리고 81.3K 주변 마지막으로 79.2K 주변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이 세 선 잡아드리면서 3월은 이 구간에서 개미들 많이 털어내고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보시면 지금까지 3월의 절반 이상을 이 구간에서 움직인 거 보실 수 있겠죠. 다행히 지금은 여기 구간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으면 되게 암울했을 텐데 그래도 현재 벗어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이고요. 비트는 3월 말까지 92K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92에서 92.3K 위에서 3월 월봉이 마감해주면 어쩌면 4월은 찐 상승을 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92K나 92.3K를 찍기만 하고 내려오면 안 되고요. 위쪽에 잘 머물러줘야 합니다. 안착시켜줘야 한다는 말이고요. 이 부분은 3월 말로 갈수록 그리고 4월 들어서서 월봉 마감하는 거 보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흐름상으로는 비트 나쁘지 않다. 지금 저항받고 있는 이 자리가 90K 넘어가는 상승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니만큼 여길 뚫어 넘으면 좋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간 기준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저항 구간을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는 87.3에서 87.5K 이 저항을 넘겨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88.3K 부근에 있습니다. 만약 이런데 저항 넘지 못하고 아래로 빠진다 하더라도 흰색 네모박스 구간 특히 85K는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후 상황 보면서 추가적인 코멘트는 텔레그램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테더 차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저항 구간에서 캔들 안착시키지 못하고 아래로 잘 빠지고 있고요. 아래쪽에 지지는 잡아서 텔레그램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여전히 62% 넘지 못한 상태에서 더욱 상황이 괜찮은 건 이 흰색 선 상승 추세 바깥에서 주봉이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음봉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쪽에 들어가서 안착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주봉이 마감됐다는 건 위쪽의 저항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올리기가 힘들겠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아래쪽으로 빠질 가능성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탈2 차트도 보면 주말 사이에 약간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금 반등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더리움 비롯해서 여타 알트들 괜찮은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기 전이고 안정권에 들어서기 전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움직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제 조금씩 알트를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때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이 기관들도 들어오고 국가들도 매수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무거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쉽게 오르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비트가 오르진 않아도 자리만 잘 지켜준다면요, 더 저점을 내리지 않고 횡보하거나 약간 약반등하는 그런 장만 만들어준다면 비트가 추가로 고점을 경신하지 않더라도 알트코인 시즌 장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도미넌스 차트상 추가 상승을 하기에는 위쪽에 저항이 많이 깔려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라면, 이 말은 전체 코인 시장에 들어와 있는 현재 자금 중에서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는 자금이 알트로 이제 이동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진 비트가 상승하면 알트가 다 같이 따라간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비트는 자리만 지켜주고 많이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리만 지켜주고 알트가 펌핑 오는 장이 올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알트는 아시다시피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엄청 큽니다. 유의해서 매매해야 하는 만큼 비트 상황 보면서,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나 비트 도미넌스 차트 빠지는 흐름 보면서 알트도 하나하나 잡아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마무리하는 현재 비트는 87.1K 부근에 있습니다. 그럼 3월 24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